지난번 동네 갤러리 소개할 때 제가 이곳을 찾았었는데요. 이제 바람이 선선해졌죠. 가을과 잘 어울리는 작가의 작품이 있다고 해서 저를 특별히 초대해 주셨습니다. 더 기대가 되는 건요. 조금 낯설 수 있는 외국 작가의 작품이라는 건데요. 어떤 작품일지 저와 함께 구경 가실까요?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설레는 법이죠. 숨겨진 보물 같은 작품들, 러시아 볼코프 작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 그림을 소개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왔습니다. 사실 러시아 작가님들의 작품을 제가 직접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대구에서 전시한 적이 없으셨던 거죠? 처음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 갤러리 히든 스페이스와 저희 갤러리 까르찌나가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까르찌나가 어떤 의미예요, 러시아? 까르찌나가 러시아 말로 그림이란 뜻이에요.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갤러리이기도 하시죠? 네. 저희 갤러리 까르찌나는 한국에서 운영된 지는 한 1년 정도 되었고요. 모스크바를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 전문 그림 갤러리입니다. 네, 사실 러시아 하면은 뭐 클래식이나 발레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미술도 유명하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러시아 화풍은 어떤 게 있나요? 러시아를 저는 20년 전에 가게 되었는데요. 가서 보니 러시아 그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어요. 네. 샤갈이라던가 칸딘스키라던가 그 다음에 말레비치 같은 작가들은 다 러시아 출신 작가들이고요. 그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예술적인 경향을 보면서 네. 러시아 그림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의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볼코프라는 작가님은 또 어떤 작가신지 궁금한데요. 세르게이 볼코프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1956년에 태어나서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세상을 달리하셨어요. 이 세르게이 볼코프는 러시아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작가는 아니고요. 스위스라던가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서유럽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러시아 대표 작가 샤갈, 칸딘스키의 영향을 받아 초현실주의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볼코프. 저도 오늘부터 볼코프 작가의 매력 속에 빠져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세르게이 볼코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네. 우선 유진 씨가 이 작품을 보시면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일단 색채가 저는 파스텔 톤이어서 되게 따뜻하긴 한데요. 어딘가 모르는 황폐함, 피폐함이 좀 있고 이 천사인가요? 뒷모습이 되게 쓸쓸해 보여요. 네, 정말 그림을 보는 눈이 예리하신데요. 네. 제목은 사랑이 지나가고예요. 네. 자,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이 노란색의 톤이 네. 따뜻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막 약간 필터링 된 듯한 그래서 약간 쓸쓸함을 주는 그러면서도 허무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네. 이 그림의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색깔로 감정을 읽어내는 거. 어떻게 읽어내야 되죠? 아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림을 봤을 때 따뜻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약간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허무한 느낌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림을 보는 방법이에요. 지금 천사의 날개를 달고 있는 이 조그만 아이는 누굴까요? 사랑이라고 하니까 큐피트 생각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자기가 엮어준 사랑이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얻는 슬픔과 기쁨 모든 것들을 온 세상에 가득히 덮여 있어요. 그거를 이 큐피트가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볼코프는 70년대, 80년대 모스크바의 풍경을 그림 속에 그려넣습니다. 이 도시인가요? 네네, 이 도시예요. 근데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익숙하던 건물 아닌가요? 이탈리아에 있는 거예요? 네, 콜로세움이에요. 그 1514년에 티치아노가 그린 세속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그 그림이 그려진 지 500년이 되던 2013년도에 러시아와 이태리가 합작을 해서 그 그림이 그려진 5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엽니다. 그때 출품되었던 작품이에요. 네. 그 작품 속에 보면은 영적인 사랑을 표현을 할 때 흰색 옷을 입은 여신이 있고 네. 그리고 세속적인 사랑을 얘기를 할 때는 붉은 옷을 입은 여신이 있어요. 네. 그 여신의 그 그림의 어떤 한 부분을 따서 왔고 또 여신이 서 있는 중간에 죽음을 상징하는 우물이 있거든요. 우물에 새겨진 그 석조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그대로 그림에 그려놨고 여기 보시면
이태리의 도시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모스크바의 그 붉은 별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있는 이런 이태리 모습과 모스크바의 모습을 합작으로 해서 그려놓아서 어떤 그 그림을 기념하는 걸 잘 살려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 도시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는 거는 어떤 기법적으로도 굉장히 힘든데요. 이 세르게이 볼코프는 아주 균형감 있게 그리고 색채감 있게 잘 표현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코프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스크바의 모습. 동화 같은 옛 도시의 풍경과 인간 군상이 뒤섞여 있는데요. 초현실적인 표현 뒤에는 그만의 철학과 그의 유년 시절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사샤인 건가요? 뭐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네, 사샤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국민 이름이죠. 근데 물론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인 아저씨 이름이 샤샤예요. 자, 그런데 작가는 어렸을 때 모스크바 근교에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도시와 도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뭐 물건을 사기도 힘들었고, 그런데 이 사샤 아저씨는 그 모스크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사샤가 모스크바를 한번 나가면 뭐 이것저것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샤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되면 그 작가의 마음은 굉장히 들떴다고 해요. 네. 자, 이게 팔이 정말 8개 정도 있는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상상을 하면서 네. 그 사람의 팔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동심의 상상력이 아주 제대로 잘 표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 뜻을 알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네. 저절로 미소 짓게 되는 거죠. 보통 상상력이 아니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어디 갔다 돌아오실 때 양손에 들여져 있는 그 봉지 같은 속에 들어있는 물건이 네. 과연 무엇일까를 기대하는 것도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동심의 바로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뭔가 귀여운 느낌의 그림인데 또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네요. 네, 그 볼코프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 재미있고 그다음에 상상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굉장히 동심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그림 속에 굉장히 철학적 교훈까지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네. 철학적 교훈을 담고 있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표적인 볼코프의 작품으로 카드하우스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 보면서 카드 앞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요. 네. 둘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의 어떤 그 열정에 젖어 있을 때는 둘의 어떤 문제도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네. 하지만 그 사랑이 발전해서 어떤 관계가 나아갈 때는 지켜야 할 선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사랑을 했더라도 그 사랑이 식은 후에는 네. 그 쌓아놓은 카드가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얼굴 사이에서 어떤 그 조그만 콧김에도 와르르 무너지는 카드의 어떤 그 가벼움처럼 거기에 빗대어가지고 어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그림에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르게이 볼코프의 그림에서 지금까지 보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되게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아주 좀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소재를 가지고 네. 그 다음에 따뜻한 색채로 그리고 철학적 주제까지 담아서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것. 그 볼코프 그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세한 디테일로 그려진 볼코프의 작품. 숨겨져 있는 소재들을 찾으면서 보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요. 리얼리즘 사조를 기본으로 하는 러시아 예술 속에서 초현실주의 작가로서 그만의 작품이 빛을 발합니다. 관장님, 이 작품은요, 뭔가 좀 따뜻함이 느껴져요. 유독 고양이가 크긴 하지만 또 상담받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녁 대화라는 작품이에요. 네. 보면 이 그림 속에 있는 남자는 작가 자신인데요. 보통 우리가 사회활동을 할 때는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오를 때가 진짜 많아요. 네네. 근데 그걸 뱉으면 큰 사건이 일어나겠죠. 꾹꾹 참고 집에 돌아와 작가는 얘기한답니다. 고양이한테. 내가 말이야 낮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막 약간은 흥분해서 얘기를 하면 네네. 고양이가 얘기를 하죠. 알아, 난 네 마음 다 알아. 토닥토닥 하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에요. 정말 그림을 통해서 우리 같이 미소를 짓게 되고 그리고 같이 힐링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죠. 진짜 저도 저 고양이에게 말을 좀 건네고 싶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러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견이나 네네. 고양이한테 자기 얘기를 하는 거 맞아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아니 그림도 보고 또 설명도 들으니까 러시아 작품이 정말 가깝게도 느껴지고 네. 너무 예쁘고 재밌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좀 낯설게 느끼실 거란 네, 말이죠. 맞아요. 어떻게 즐기면 더 좋을지 좀 팁 좀 전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이 가지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예술을 향유하면서 느껴지는 그 어떤 카타르시스, 그다음에 공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는 것,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세르게이 볼코프 그림이 그런 면에서 참 뭐 교육적인 면, 아니면은 힐링이라는 면, 아니면 색감이라는 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림이니까 와서 그림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또 제가 드리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서의 힐링을 느끼실 네.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자유롭게 그림 속을 유영했던 작가 볼코프. 더 이상 그의 새로운 작품은 볼 수 없어도 그만의 따뜻한 색채와 상상력은 언제나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겁니다.